3월 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증권사 창구 화면입니다. 1월 1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인데요. 자, 매도 창구 1위의 CT와 JP 모건. 자, CT는 테마색, JP 모건은 작업한다. 가격 통제의 모습이고요. 얘네가 가격을 통제하는 동안에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는 쇼커버가 나온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싸게 갚고 있다. 창구 간에 계속 변동이 있다. 개인 창구, 저는 진짜 개인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요 흐름이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쇼커버가 나온다.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들은 이 물량을 고스란히 넘기고 있다. NH는 자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누적된 걸 봤더니요. 200만 주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209만 주. 자, 9만 3천 주만 깨지면 100만 주대로 들어갑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의 가격대에 와 있고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2019년, 2018년, 2020년 그 근방에서 그때보다 가치로는 현저히 아래에 있어요. 이때보다 기업 가치가 현저히 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갚았죠. 자, 서정준 회장이 등장한 이유와 저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시계추를 좀 앞으로 당겨 볼까요? 자, 그러면 12월. 자, 같은 흐름이에요. 그쵸? 12월 보게 되면 같은 흐름입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자, 그리고 CT와 JP모건이 선봉에 섰습니다. 신한과 함께. 자, 삼성도 자주 보이는 창구이죠. 왔다 갔다. 자, 11월. 자,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 계속해서 물량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신한과 JP모건은 가격이 통제되고 있음이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신한과 JP모건 장중에 계속 통제가 나왔고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는 갚고 있고 CT는 떠나가고 골드만은 틈틈이 나와서 자,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게 11월 달부터입니다. 3월 5일까지 조금 더 당겨볼게요. 자, 같은 큰 변화는 없어요.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물량을 갚아 나가고요. 자, 9월부터는 외국계 창구가 점점 많아지죠. 자, 8월로 볼게요. 외국계 창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7월을 보죠. 거의 다 찼어요. 외국계 창구가. 모건, 메릴 린치, HSBC, CS, 다이와, UBS, CLSA. 자, 6월로 돌려보죠. 자, 온통 외국계입니다. 그쵸? 자, 5월로 봐도 온통 외국계이다. 큰 흐름에서 수급의 흐름은 현재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동안 진짜 개인이 아니라 3대 수급 간의 개인, 기관, 외국인 그들에 의한 통제 물량에 의해서 실적 찍히기 전에 가격 통제가 되면서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주가를 쇼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서정준 회장이 등장했다는 거죠. 3사 합병에 대한 신호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 대한 열림,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의 페이스메이커, 램시마 정맥. 자,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램시마 정맥. 램시마 SC가 주인공이죠. 램시마 정맥의 땅덩어리에다가 유럽에서 50% 이상, 미국에서 32%, 40%에 육박하겠죠. 얘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램시마 SC가 꼽히는 겁니다. 신약과 바이오 베터로서. 램시마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뮬러이죠. 없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수출 시장이 생기게 됐던 거죠. 바로 글로벌 빅팜들이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 후보물질을 사와서 공동 협업해서 결국 그들의 자금력이 투입돼서 제품화시켜서 판매되는 방식,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자, 페이스메이커, 육상이나 수영 등에서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율하여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보조자입니다. 이제 램시마가 그 땅을 퍼스트 무버로서 결국 시장의 땀을 열어놨지만 그 땅에다가 램시마 SC가 꼽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램시마 SC는 바이오시뮬러가 아닌 신약으로 출시됩니다. 이 말의 뜻은 출시되더라도 별도의 상호 처방 임상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약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유럽에서 이렇게 처방 실적을 보여주는데요. 신약인데 신약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의사들은 기존의 램시마와 레미케이드 환자 대상으로
마음껏 처방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질환 환자 대상으로 램시마 SC까지 염두에 두고 램시마로 처방하는 일도 자주 발생될 겁니다. 유럽에서 증명했으니까요.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실처방 데이터 축적으로 처방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EU 빅5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 성장 시장을 등으로 출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램시마 SC가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쵸?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다. 셀버니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자,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을 보시죠. 연간 실적과 함께. 자, 2022년 4분기 및 연간 경영 실적. 자,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 파이는 성장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확대, 비용의 증가로 적자 전환이 나왔다. 이 소식이에요. 그 투자는 앞으로 수익성, 즉 매출 파이의 성장과 돈을 미친 듯이 뽑아내기 위한 투자였다. 그리고 외화 변동성으로 인해서 외화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매출액은 유럽에서 램시마 SC, 북미 인플렉트라가 매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유플라이마, 베그즈월마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을 했고, 영업이익은 수익성 좋은 인플렉트라, 램시마 SC 매출 확대로 매출 총이익률은 30%대를 유지했다. 다만 4분기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유럽 파트너십 종료에 따른 지급 수수료 지급, DP 생산 확대에 따른 시험 연구비 증가, 직판 확대에 따른 광고 선장비 증가 등 판매 관리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였다. 즉 판관비 증가, 즉 투자 비용이 증가하였다. 투자를 지속해내야 되죠. 얘가 추후에 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가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투자가 집행되어야 되고요. 가장 큰 미국 시장, 이 투자가 열리죠. 그쵸?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30%를 유지했지만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유지를 했다. 판관비가 증가를 해서 적자 전환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평가 손실 등으로 같이 플러스돼서 적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자, 2020년 4분기 매출액 5,411억, 영업이익 373억, 순이익은 731억 적자가 나왔는데요. 자, 전년 동기 대비 10.7% 매출액 감소, 4분기 기준,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매출 파이는 계속 성장을 하죠. 전분기 대비 9% 증가, 영업이익은 46.6% 감소, 전분기 대비 48.6% 감소, 순이익은 적자 전환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얘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시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매출 파이가 땅덩어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헬스케어 실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얘가 진짜 수출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그룹의 대부분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물량 판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지표로 보는 그런 지표이죠. 자, 2022년도 4분기 경영실적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요게 램시마 SC거든요. 자, 2021년도 4분기에는 5%, 2022년도 3분기에는 13%, 2022년 4분기에는 15%예요. 얘가 제품별 매출부 중에서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램시마가 45, 43, 47이죠. 여기 땅덩어리에 그대로 얘가 파이가 커져야 돼요. 자, 얘는 좀 줄 수가 있겠죠. 요 파이가 커지는 거는요, 바로 엄청난 숫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램시마 매출 비중은 45, 램시마 SC는 15, 트룩시마 13, 허즈마 6, 그리고 기타 케미컬 6%, 기타가 15%입니다. 또 하나 체킹해야 될 부분이 요건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41, 유럽은 38이에요. 자, 이제 미국이 더 커졌죠. 왜냐하면 전 세계 50% 이상이 미국이에요. 당연히 얘가 커져야 됩니다. 더 폭발적으로. 자, 중남미와 아시아 13, 중남미 5%예요. 기타 21이. 자, 중요한 건 41%의 미국 시장 비율이 더 커질 겁니다. 두 번째 물결이 바로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U플라이만 하나만 22조, 고농도가 85입니다. 요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요. 램시마 SC가 올해 허가를 받고 내년부터 갖다 신약으로 꼽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페이스메이커 이야기 들으셨죠? 자, 2022년 연간 경영 실적을 보게 되면 레캐노라 포함, 이게 9.3% 증가했고요. 매출 파이가. 레캐노라를 제외하게 되면 19.4%, 약 20%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고 있죠? 23.9%에서 28.5%. 이게 기업에 대한 제조업, 즉 바이오는 고부가 가치이죠. 원천 기술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에서 11.6. 자, 순이익이 감소가 되었죠. 전체 연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4분기 좀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유럽 파트너십 종료에 따른 일회성 지급 수수료 반영, 글로벌 직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과 유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당연히 투자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출액 4조 5조를 넘어가기 위해서 10조를 넘어가기 위해선 지금 캐파에 대한 증대가 필요하겠죠? 매출 총이익은 수익성 논문 램시마 SG 매출 확대. 얘가 핵심이죠. 여기 보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방되는 램시마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한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얘가 미국 시장에서 이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유럽에서 허주마가 점유율이 1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직판으로 전환한 허주마가 유럽에서 10% 가까이 점유율이 늘어났다. 점유율이 한 23%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렉트라는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나 일부 CMO 사이트의 제한적 캐파에 따른 출하 물량 감소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 트룩시마는 경쟁 심화에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매출액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아시아, 중남 및 중동 성장 시장에서 잇따른 입탈수 성공으로 전 제품 골고루 성장하며 매출액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자, 정리를 해보면 매출 캐파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그리고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캐파는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구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요. 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증가하느냐,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은 자산이 증가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증가합니다. 자, 핵심이 있는데요. 2021년 말 마이너스 1602억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80%, 90%의 비중을 차지해요. 본업에서 플러스가 계속해서 나고 있느냐, 마이너스 1602억에서 2001억 엄청나게 증가, 본업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은요, 5,399억 증가했고요. 그죠? 자,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본은 조금 줄었어요. 부채 비율은 30.2%. 계속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와서 중요한 건 자산이 증가했지만, 왜냐하면은요, 자산이라는 게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에 유동자산, 고정자산이거든요. 자, 부채를 끌어오더라도 회사가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결국 영업활동 현금 창출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안전하게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장을 지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램시마 인플렉트라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요.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 램시마죠. 33% 가까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점유율이. 자, 얘가 40%에 육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꼽는 거예요. 자,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렉트라는 말을 명칭을 붙이고 있죠. 자, 유럽은 55. 자, 얘는 이제 유지만 해도 돼요. 일본에서는 찔끔찔끔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19, 21, 22. 허주만은 일본에서 5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램시마 SC가 심장이에요. 자,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그대로 꼽는 거예요. 진짜 셀트리온의 성장 전략은요. 유럽과 미국, 그중 특히 미국에서 7처방 데이터 축적으로 처방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EU 빅5뿐만 아니라 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아까 언급드렸던 램시마 SC의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2%에서 5%에서 12%까지 증가했다. 요게 계속 증가해 나갈 겁니다. 요게.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보면은요. 캐나다, 성장시장,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출시 지역 다변화 중이며 2024년에는 신약으로 미국에서 직판 예정이다. 자, 신약으로 국보급 신약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대체 약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자, 인플렉시맙 제품 유럽 점유율 추이를 봤었을 때 인플렉트라는 계속 줄어들어요. 요게 램시마로 확장을 하나가고요. 즉 직판에 대한 가속화와 함께 램시마 SC가 듀얼 포메이션 전략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흐름이 보이시죠, 한눈에? 자, 유럽 지역 인플렉시맙 제품 점유율을 봤었을 때 EU 빅5는 65대 35. 자, 어마무시하죠? 유럽에선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EU 제외한 지역에서는 6대 4이다. 램시마, 인플렉트라, 램시마 SC가. 자, 유럽은 이미 셀티온이 깃발을 꽂고 브랜드가 됐죠. 자, 트룩시마는요.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직판을 시작했다.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시장 점유율과 매출 점진적인 회복을 전망한다. 저는 유지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매출 점유율에 대한 확장보단 수익성에 대한 회복, 볼륨감에 대한 확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좀 줄었죠. 직판으로 이제 볼륨감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생각합니다. 미국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도 29.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가격 단가 인하 조정이 있었죠? 처방의 기준으로도 29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허주마가 특이한데요. 유럽에서 허주마 시장 점유율이 13에서 무려 23% 가까이 10%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0%대에서 19, 13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3% 증가했다는 거죠. 이유를 봤더니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직판 판매로 전하는 가운데 터카리, 헝가리 등에서 성공적인 입찰 수주로 시장 점유율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 유플라이마도 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될 텐데 트룩시마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일본에서는 오리지널 점유율 상회한 이후에 꾸준히 시장 점유율 상승 중이다. 57%예요. 어마무시하죠? 중남미에서도 투여했도록 매출 증가가 지속 중이다. 자, 유플라이마. 자, 요게 숫자를 이제 유럽에서도 에너지가 응축됐기 때문에 찍어줘야 돼요. 배그젤메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소식이 좀 나와야 되겠죠. 유플라이마 배그젤메는 유럽 출시 이후 타키 시장에 특화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처방이 확대 중이다. 2023년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22조 시장에 미국에 출시하여 직판 판매 예정이다. 자, 그래서 글로벌 직판의 원년이다. 2023년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직판을 시작한다.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기존 제품군 처방 확대를 지속하고 원가 개선과 직판, 수율, 볼륨 확대가 주어지겠죠. 그쵸? 글로벌 직판의 원년. 2023년 글로벌 최대 규모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실시를 하고 2025년까지 전 세계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를 전환한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다양한 가격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자, 볼륨감이 있어진다는 거죠. 수익성 확보를 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점유율 확장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추후 제품 확대를 통해서 3개를 통해서 6개, 24개까지 확대해 나가는데 결국 가격 경쟁을 통해서 깃발을 꽂고 살아남는 애들로 과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후속 제품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 전망했었을 때 2021년 18.7에서 32.9, 2025년, 2030년에는 74. 누가 바이오시밀러를 레드오션이라 그랬습니까? 자, 결국 실력 있는 애들만, 원가 경쟁력을 가진 애들만 이 시장 파일을 선점합니다.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돈이 되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다 너도나도 달려들겠죠. 다만 살아남는 애들이 다 먹어치우는 시장입니다. 2023 ECCO 유럽의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대장염 확회에 램시마 SC에 쏟아진 관심. 셀티론 헬스케어 행사장 연일 북적인다. 회사 예상 넘어선 관심, 발표 행사의 내방각 북적. 넓은 부스의 접근성도 높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했고 유럽 내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점유율 66%에 육박했다. 아까 확인해 보셨죠?
EU 빅5, 빅5 제외한 지역 이미 셀트리온이 하나의 브랜드이다. 자, 교수가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서 헬스케어 부스에서 램시마 SC 스위칭, 램시마 SC 스위칭입니다. 램시마 땅덩어리에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거. 실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 사례 발표를 진행으로 해서 학회에서 발표가 나오면 의사들이 램시마 SC를 갖다 꼽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고요. 램시마 SC가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 램시마 SC get started now.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삶이 파괴가 됐었었죠. 램시마 SC 유통기형과 그리고 피하에다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적은 용량으로도 직접 편리하게 짧은 시간에 자기가 직접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성과 안정성과 편의성과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지난 2일 발표된 루카스 교수 램시마 SC에 대한 스위칭 리얼 월드 데이터 16주 동안 진행된 램시마 SC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 이 부분에 대한 발표에는 무려 170명이 넘는 의료진과 학회 관계자가 몰렸고요. 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발표에서 프랑코 스칼다페리 교수 램시마 SC의 항약물 항체 반응과 유효성에 대해서 무려 전날보다 많은 180명의 의료진과 학회 관계자가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최병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케팅 본부장은 최근 램시마 S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학회 부스를 지난해 다른 학회보다 크게 설치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부스와 가까운 글로벌 빅팜의 부스에서 진행된 발표 행사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았다. 글로벌 빅파마의 부스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램시마 SC 이거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는 국보급 신약이다. 2022년 4분기 헬스케어 실적을 정리하면 실적 캐파, 즉 매출액 파이가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수익성의 일시적인 감소였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다. 어제 언급드렸던 셀트리온의 실적과 연관해서 보신다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